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의 뉴스. 네, 이번 순서 기분을 업시키는 인터뷰 업터뷰 시간입니다. 아유, 오늘 발음이 안 되네. 잘. 아유, 벌써 뭐 음성이 나가십니다. 자, 오늘 모신 분 21대 국회 초년병 만 28살의 나이로 국회 최연소 의원이고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호정입니다. 네, 국감 끝나고 좀 나아지셨습니까? 요즘 이제 당원분들 만나 뵈러 다니느라 몸은 좀 더 바빠진 것 같아요. 지역 일정으로 네. 바쁘시군요. 그렇죠. 아우, 뭐 벌써 국회 들어온 지 5달 정도 지났죠? 그러네요. 곧 반년이에요. 네. 예. 5개월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사실 이제 출퇴근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어허. 뭐 아무래도 얼마 전까지는 국정감사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네. 국정감사를 무사히 꼭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다가 무사히 정도가 아니라 너무 성공적으로 끝내서 예, 이건 뭐 완전히 말로 홈런을 연달아 계속 치셨어요. 챙겨주시는 거예요? 아니, 제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실제 그렇습니다. 그 이제 원래 게임 업체에 일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정치인으로 옷을 갈아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첫 국정감사가 끝난 겁니다. 네. 과거와 나는 뭐가 달라졌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사생활이 없어진 거겠죠. 사실 아하. 거의 좀 더 모범을 보여야 되기도 하고 항상 좀 CCTV가 어디에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거든요. 휴대폰 문자 검색할 때 조심해야 그렇죠. 되고. 조심해야 되고. 사방이 눈이고. 예. 그것도 있고 뭐 게임 업계는 사실 즐거움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 네.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삶을 책임져야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예. 무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국회의원 되고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을까? 제가 듣기로는 정의당 비례 초선 의원은 세비 50%는 당에 그렇죠. 반납하죠. 네, 아무래도 저희 당이 지금 빚도 조금 있고 예. 해서 세비 절반을 당에다가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오다 가다 조금 또 개인 비용도 쓰셔야 되고 그러면은 뭐 보좌관 비서관보다 월급이 적겠네요. 제가 적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밥을 네. 먹으면 보좌관이 밥을 사야 돼. 그래서 뭐 열심히 해야죠. 뭐 예. 저희 당 그래도 빚 갚아야 되니까요. 네. 지금 빚이 한 40억? 네, 40억 정도 되고 그래서 네. 연말에 걱정이에요, 저희. 네. 아이고, 예, 그렇군요. 갑자기 아니 업돼야 되는데 갑자기 우울해지고 있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사실 작은 당의 네. 빚 40억이면 굉장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의원들이 희생을 하고 계시니까 적은 세비 참 안타깝습니다. 자, 게임 업체에 일하실 때 뭐 다른 인터뷰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부조리와 많이 싸우셨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갈 생각이 있으세요?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사실 이제 게임 업계에도 뭐 장시간 노동이라든지 뭐 고용 불안, 뭐 권고 사직이 좀 만연하고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네. 제가 사실 인생에서 가장 뭔가 후회되는 순간이 있다면 권고 사직서에 사인한 거거든요. 아, 그 뭐랄까 내가 그 부당함에 대해서 더 많이 저항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저는 조금 있어요. 네. 내가 좀 더 부당하다고 좀 더 말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순간에 조금 더 부당하다는 말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 아쉬움이 지금 정치를 하는 이유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오면 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내가 이직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뭐 권고사직서에 뭐 사인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때 당시에 이미 이제 인사팀 옆자리였는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진 않을지. 그리고 아이고, 저런.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노조가 만들어지기 직전이었거든요. 임박한 순간이었는데 네. 혹시 만들어진 노조에 또 피해가 가진 않을지.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살려고 뭐 네. 노조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유언비어가 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을들의 입장을 조금 마음을 좀 이해하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네. 현재 유호정은 과거의 유호정을 대변하고 계신 거네요. 결국은. 뭐 노동자였던 저를 또 참고하죠.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정치로 이어지는 맥락이 발견이 됩니다. 앞으로 또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으십니까? 뭐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요. 예.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불과 5개월 지났지만 네. 굉장히 이제 권력이 크고 권한도 많고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수록 더 권력이 없는 사람 곁에 있어야 된다라고 어허. 생각합니다. 권력 없는 사람들. 네, 그래서 예. 네. 이번에 그 국정감사할 때도 그래서 그런 기조에 맞춰서 예. 뭐 중소기업 기술 탈취라든지 노동자들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김용균 그 서한 태안의 화력 발전소에서 입던 복장, 네, 그렇죠. 예, 그런 어떤 복장 입고 나오신 거, 또 대통령 앞에서도 동일한 퍼포먼스를 하셨고, 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어떤 자기가 대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이 또 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직관적이기도 하고 예. 또 그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1대1로 사장님과 대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그때 이제 당시 국감장에서 사장님께 질의한다는 마음으로 예, 그분들 입었죠. 대신해서 만나고 그렇죠. 있다. 네, 보내주신 예. 옷을 제가 입은 거예요. 그럼 다음번엔 소방복이나 네. 예, 간호사들 옷이라든가 네. 예, 아니면 택배 노동자 이 옷도 한번 입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직업을 대변할 수 있다면 예. 좋겠습니다. 근데 택배 노동자분들 옷은 제가 한번 입었었어요. 왜냐하면 아, 그래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70일 넘게 그 피켓팅을 이어가고 있는데 예. 택배 노동자분들도 과로사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아, 저희가 여러 번 방송했어요. 그렇죠. 예. 그 관련해서 제가 택배 노동자분들 옷을 입고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잘 알려지지는 않았었지만. 예. 주로 옷과 관련된 뉴스가 많으세요. 제가- 거기에 특별히 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그 이전 직장에서 일할 때 노동조합에서도 그렇고 게임업계에서도 그렇고 뭐 홍보 담당자로 일을 했었는데 각각의 시민분들께서는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느라 바쁘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의 이슈를 깊게 들여다 보시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미지를 활용하게 되니까 복장에도 좀 신경을 쓰게 좋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그 방법 중 하나로. 예. 청년 정치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 정치의 가능성이요? 네. 저는 제가 지금 청년 정치의 실험대 위에 있다고 실험대 생각하는데요. 위에. 제가 잘해야 예. 다음 이제 22대 국회에도 청년 정치인들에게 더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답변이 듣고 싶었어요. 아, 정말요? 네,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잘해야 청년 정치인 뭐 젊어서 뭘 알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네. 이렇게 뭐랄까 50대 위주로만 된 국회에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네. 몇 명쯤 있으면 좋은 점도 있구나 이렇게 네. 국민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국민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헤드폰을 써주시고요. 네. 지금부터 그 제 동생 종순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종순이가 성격이 좀 급해요. 그 돌발 질문 5개가 나가거든요. 네. 시계가 째깍째깍 하는 겁니다. 그때 30초 안에 어떤 답변이든 순발력 있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C 종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묻는 질문에 빠르게 답해주세요. 국회 출입증을 한 명에게 줄 수 있다면 누구에게 주고 싶나요? 주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네. 힘들 때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요즘에는 김종철 대표님 떠오르네요. 아, 네. 시간이 날 때 가장 하고 싶은 게임은 무엇인가요? 동물의 숲이라고 힐링 게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았던 적과 힘들었던 적은 언제인가요? 두 가지 모두 답해주세요. 가장은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요. 제가 그 이번 국감에서 이렇게 노동자분들 대변하면서 성과 냈을 때 그때 가장 좋았고. 좋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뭔가 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더 할 수 없을 때 좌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게임 관련 법규 중 하나만 바꾼다면 어떤 걸 바꾸고 싶은가요? 잠깐만. 하나만이에요? 잠깐만. 그러면 마지막 셧다운제 폐지하겠습니다. 네. 셧다운제 폐지. 예. 아이고 위기의 순간을 잘 넘어가셨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에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좀 여러 개가 한 번에 이렇게 막 3개, 4개가 떠올랐거든요. 네. 뭐 첫 번째 질문은 네. 그냥 또 줄 수 없는 게 국회 네. 출입증이라 이렇게 하고 또 저는 더안 출입증으로 되죠. 네. 삼성전자 그 임원까지 한번 네. 이렇게 적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도 답변하실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 때 떠오르는 사람이 왜 김종철 대표입니까?
방금 전에 이제 오늘 만났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회의를 하고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네. 뭐랄까 좀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선배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 보통 이제 세간에서 평가하기를 뭐 진보 정치의 어떤 앞선 세대와 그리고 저 같은 이제 청년 세대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해주기를 또 바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 또한 좀 가깝게 느끼는 선배님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사실 좋을까요? 정의당에서는 가장 젊은 대표입니다. 그렇죠. 여태껏 대표 중에. 예, 그런 면에서 또 마음을 많이 의지하신다는 느낌도 드네요. 예. 동물의 숲. 이거 어떤 게임이에요? 동물의 숲이 이제 닌텐도로 하는 그러니까 기기로 하는 게임이거든요. 예. 섬이 있고 그 섬에서 이제 동물 친구들과 함께 살면서 예. 그 섬을 가꿔 나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죠. 아, 그거 지금 많이 하세요? 요즘에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아, 하면 좀 이렇게 힐링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 동물들도 귀엽고 어허. 초록색 섬을 좀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해지죠. 아, 참 정의당이 동물복지당이라고 하더만 역시 예, 당의 정체성이 또 게임에도 연결이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자, 인생 살면서 그 가장 그 좋았던 적은 아까 노동자를 대변할 때라고 했는데 그 힘들 때는 조금 대답을 분명하게 해주시진 못했어요. 예, 힘들 때가 가장 뭐 그렇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무력감 느낄 때다. 그런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어서 설명을 좀 하자면 예. 제가 그 노동조합이 결국에는 만들어지고 노동조합에서 일을 했었는데 게임 업체 있을 때. 네. 예. 게임 업체에서 저는 잘렸지만 그 회사에 네. 노조는 생겼어요. 예. 그 뒤로 제가 상급단체, 예. 그러니까 민주노총 상급단체에서 성전 홍보부장으로 일을 했는데 네. 노동조합이 생기면 다 해결될 것 같더니 근데 노동조합 없는 곳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노조 네. 조직률이 뭐 10%, 10% 네, 예, 정도니까. 그랬을 때 뭐 법이 한번 바뀌어 버리면 노동조합 없는 곳들은 이제 물론이고 있는 곳들도 힘들잖아요. 네, 취약하죠. 네, 예. 그럴 때 아니 지금 과연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국회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그렇다면 정치를 통해서 입법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동조합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예. 그리고 뭐 그래서 정치인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가장 힘들 때가 오히려 지금의 그 정치 인생을 이어나가는 자산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힘들 때 또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에요. 네. 우리 유호정 의원 인생에서 의미 있는 한 곡 골라주셨죠? 네.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어지는 이야기긴 한데요. 질풍가도를 골랐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쾌걸 근육맨 OST인데요. 사실 아하. 그 아, 난 OST 이런 얘기를 자체로는 알아듣질 못해요, 저희들은. 그런데 뭐 그렇다 근데 치고 들어보시면 예. 아실 거예요. 뭐냐면 아하, 질풍가도 이 곡이 저희가 개사를 해서 선거송으로 썼던 아. 그 곡입니다. 아, 그거. 그런데 예. 원곡도 굉장히 그 뭐랄까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래서 예. 힘들 때 제가 가끔씩 특히 아침에 또 잠도 깰 겸 예. 그런 듣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또 선거 유세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아까 게임 관련 법규 중에 하나만 바꾸고 싶다면 셧다운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셧다운제라는 게 만 16세 이하 청소년들, 네. 청소년들 심야에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예, 예. 12시부터 6시 정도까지. 그 부모들은 좀 좋아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뭐 학생들이 뭐 공부만 열심히 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럴 법도 한데 사실 예. 이 제도가 좀 허점이 좀 많아요. 아하.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청소년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막다 보니까 부모님 명의로 만든다든지 부모님 명의를 막는 경우에 친구 부모님 계정을 결국은 빌린다든지 다 뚫린다. 네, 결국엔 다 활용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 국내 게임에 또 적용되다 보니까 국내 네. 게임 산업 발전에도 좀 저해가 된다는 뭐 그런 네. 내용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뜻밖이네요. 자, 다른 법규 뭐 더 떠오르는 거 없나요? 뭐 요즘 사실 게임만 집어서는 아니지만 제가 네. 총선 공약 1호 공약이 포괄임금제 폐지 제도화였거든요. 마침 그 얘기 나누고 네, 싶었습니다. 게임 업계 노동자들과 관련된 법안이기도 합니다. 네. 자, 포괄임금제. 저도 우리 아들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네. 예, 이게 이제 그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일정급 지급하는 그런 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연장 야간 휴일 노동. 그러니까 예. 했다고 퉁치고 임금을 뭐
지급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될 경우에 무한정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보통 포괄임금제라는 게 원래는 뭐 경비 업무라든지 외근이 잦아서 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활용해야 하는 그런 이렇게 좀 제한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실제 뭐 악용되죠. 법상으로는 없는 제도이긴 합니다. 네. 아무튼 그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쉽게 먹게 보면 사무직이라서 회사 네. 들어갈 때 이제 출근 카드를 찍고 나올 때 찍고 예, 예. 정확하게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악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예, 맞습니다. 작가님들도 우리 청년 아마 포괄 노동자들한테 예, 좀 상당히 어떤 그 중요한 의제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비동의 강간죄. 네. 예. 법 잘 되고 있나요?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는데 좀 예. 다른 법안들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예.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낙관적이진 않아 보이는데 이 법이 이제 그 위계와 위력에 의한 그 네. 강간도 범죄로 인정하는 이런 내용이죠. 네, 동의 없이를 네. 기준으로 하고 예. 또 뭐 말씀하신 위계 위력 부분은 사실 기존에는 직장 내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해서 직장 내로 한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신도와 뭐 종교인 뭐 사이 네. 아니면 그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라든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력에 대해서 다룰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근로 계약이 없었으니까. 자, 그런 부분을 그런데 보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 반응이. 아무래도 이 동의 없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다들 우려를 하시죠. 예.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음. 이것이 뭐 동의 없이로 통과가 되면 선의의 피해자들 네, 생기는 뭐 거 어떤 아니냐? 피해자들이 더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무고 혐의 막 남발되고. 네, 뭐 그런 예. 우려들이 있는데 사실 실제로 법률상으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추상적인 의미로 이미 뭐 예를 들면 양해나 승낙과 같이 네. 이용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동의 없이라는 그 법률 용어도 뭔가 피해자의 내심에 의해서만 뭐 처벌될 것이다. 좋습니다. 라는 뭐 그것은 예. 오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건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기 요 질문은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나이가 젊어서 동료 국회의원이나 수감기관이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은 적 많다, 적다. 뭔가 막대하는 느낌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나이 때문인지를 제가 비교를 못 해봐서 그 어이 사건. 네. 예, 예. 그것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분의 습관이 나오신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아, 그때 장면 한번 틀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다른 방송에서 워낙 많이 틀어가지고 생략하겠습니다. 많이 인터넷에 떠 있으니까 한번 아주 재밌는 장면입니다.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삼성전자 간부와 이번에 국감에서 일화가 많았습니다. 기술 탈취 의혹 제기하셨죠? 네. 그때 그 어이 사건이 나온 거죠? 그거는 다른 부분입니다. 아, 다른 네. 부분입니까? 아, 예, 그때 막 이렇게 소리치시는 그거 여러 사람들이 아주 카타르시스를 느끼던데. 그때는 이제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뭐 예, 이것이 그 얘기. 네, 조금 민망하네요. 네, 제 입으로 예. 또 하려니까. 자, 과거에 심상정 대표가 네. 국민들 목 조르는 거예요 하면서 소리치던 그 장면이 전 떠올랐어요. 아 정말요? 네, 비슷한 에너지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좀 제가 열심히 뭐 준비해서 좋게 봐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평범한 대답인가요? 아, 글쎄요, 뭐 항상 겸손하게 대답하시니까. 자, 지금 관심 있는 현안 소개해 주시죠. 현재 관심 있는 현안은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전당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알겠습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관심 있게 방송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유호정 의원의 두 번째 내 인생의 노래는 어떤 곡? 아이유의 러브 포엠입니다. 아, 어떤 노래입니까? 뭔가 혼자라고 느끼실 많은 분들께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또 네. 힘든 상황이잖아요. 예. 이제 우리 혼자가 아니다. 예.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젊은 감각으로 선택하시는 노래 같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로 정의당 유호정 의원 앞으로 활약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호정 의원이었습니다.